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죠. 저는 이 속담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 결국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되었고요. 남편하고 제 결혼 생활은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글자를 제 입으로 거론한 적은 없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6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헤어진 기간이 더 긴 것 같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런 식으로 6년이 흘렀거든요. 남편은 그냥 보면 재밌고 시원시원해 보이고 남자다운 사람인데요. 좀 지내보면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고 이기적인 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뭐가 좋았냐고 하신다면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도 어지간히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부리부리하게 생겼는데 제가 원래 그런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재밌고 잘 통하니까 마음이 많이 갔었죠. 물론 싸울 때는 정말 크게 싸워서 헤어지기도 여러 번 했지만요. 저는 어지간하면 뭐든 웃고 넘기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 편입니다. 싸우는 것도 싫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도 제가 많이 참고 숙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연애 때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연애 때 느꼈던 단점들이 결혼해서 보니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도 자식도 있고 또 내가 숙이고 참고 맞춰줄 수 있는 정도니 적당히 잘 지냈던 거죠. 속으로는 쌓인 게 많고 우라통이 찰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는 참 매정하고 쌀쌀맞고 너무했습니다. 어머님은 원체 잘 웃지도 않으시고 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인상이세요. 어쩌면 저한테만 유독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딴에는 어머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교도 부리고 곰살맞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럴수록 저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지 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았습니다. 남편에게는 10살 차이가 나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막둥이 막내딸이다 보니 귀여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죠. 오냐오냐 하고 크다 보니까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건 덤이고요. 신우가 공부를 꽤 잘했었고 어머님의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학원도 엄청 보내고 신우가 원하면 승마에 바이올린까지도 시켜줄 정도라고 했죠.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여유가 많고 잘 사는 건 아니고요. 빚을 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신우에게 갖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도 남편이랑 오래 연애도 했으니 결혼 전에 신우 얘기도 자주 들었고 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워낙 집에서 오냐오냐 큰 데다 공부도 잘하고 지 잘난 맛에 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빠의 여자친구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도 존댓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오빠한테 하듯이 반말을 찍찍 하더라고요. 말투도 틱틱거리고요. 저희 남편도 지 여동생이 싸가지 없게 굴면 한 소리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10살 터울 여동생이라고 마냥 귀엽게 보더라고요. 게다가 공부도 꽤 잘한다고 하면서 치대 보내서 치과의사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자기 여동생 치과의사 되면 나중에 좋지 않겠냐고 그러던데 집안에 치과의사 한 명 있으면 좋긴 좋죠. 하지만 온 집안의 기대를 받은 것과 달리 동생은 수능을 망쳐서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 치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들 정도의 수능 결과를 받았거든요. 재수해서 다시 치대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보통 엄청 독하지 않으면 재수했을 때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신우도 그랬습니다. 재수하고 수능을 쳤는데 오히려 수능 점수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과 달리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놀기 바쁜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주말에 캠핑 다니고 방학 되면 여행 다니고 열심히 놀더라고요. 중간에 공무원 시험 치고 어학연수 간다고 2년 휴학했는데 결국 공무원 시험은 못 붙고 다시 복학했고요. 그렇게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는 적응 못하겠다고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 후론 내내 집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랑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의 여동생은 제 신우가 되었던 거죠. 과거에는 공부 잘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하는 백수일 뿐이었는데도 여전히 콧대 높고 싸가지는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오빠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 다니고 시술도 많이 받고 잘 지내더라고요. 남편이 여동생한테 하도 용돈을 줘대니까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조금밖에 안 주면서 아가씨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고요.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벌어서 내 동생 준다는데 문제 있냐는 식으로 눈을 부라립니다. 저는 속으로 하여간 지가 조금 끔찍하게 챙기네 생각하면서 참았죠.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일을 했고 각자 생활비를 냈거든요. 남편 월급이 더 많은데도 생활비는 똑같이 반반 부담했는데 저는 작은 생활비로 빠듯하게 사는데 그 와중에 자기 여동생 용돈은 많이도 챙겨주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 공부한다고 주는 돈이면 이해라도 하지. 순전히 입고 놀고 먹으러 다니는 비용인데요. 돈 한 푼 안 벌면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옷은 우습게 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만 챙기고 와이프한테는 눈 부라리는 남편과 개념 없는 신우, 쌀쌀 맞은 시어머니까지. 아,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지 꽤 됐고 또 어쨌든 그 덕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도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웃으며 살아가자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불러 오기 전에 곧바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보다 7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6개월 정도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1년은 봐야 하는데 6개월 만나고 애가 져서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네 집이 꽤 잘 산다고 했거든요. 신우네 예비 시아버지가 주유소를 2개 운영하신다고 해서 집이 잘 사는 편이래요. 신우네 남자친구는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고 하고요. 결혼하면 신우네 시댁에서 집도 해준다고 했답니다. 요즘 세상에 집까지 해주는 시댁이 흔하냐며 미연이가 시집 잘 가는 것 같다고 어머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연이는 신우의 이름입니다. 우리 미연이가 야물딱지고 똑똑하게 남자 잘 고른 거지. 집도 잘 산다고 하고 그 아버지 일 배운다고 했으니 나중에 다 물려받을 거고 게다가 결혼한다고 집까지 받기로 했잖아. 그러시는데 신우가 야물딱지고 똑똑하다는 말을 옆에서 듣는 저는 어이없는 쓴웃음을 지었죠. 직장도 없이 가족한테 용돈 받으면서 철없이 살다가 7살 많은 남자랑 반년 사귀고 계획에도 없는 임신 덜컥해서 부랴부랴 결혼 준비하는 건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야물딱지고 똑똑하게 시집을 간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 입장에서야 딸이 여유 있는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집도 받는다고 하고요.
신우는 딱히 취업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집가는 게 더 잘된 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격적인 결혼이 시작되고부터였어요. 신우 남자친구 부모님은 사실 신우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신우네 남친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요. 그쪽 시부모님은 신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팍팍 내더랍니다. 신우가 자기 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업도 없고 집안도 평범하고 딱히 괜찮은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임신을 했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하면서도 딱히 며느리감으로 마음에는 안 들어하는 눈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 아들내미도 지가 능력 없어서 아빠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 아들도 뭐 볼 거 있느냐. 게다가 우리 딸보다 7살이나 많은데 믿줘도 우리가 믿지는 건데 왜 자기들이 기분 나빠하냐고요. 어머님은 신우더러 내가 보니까 그 집 시어머니 보통 아니겠더라. 인상도 엄청 안 좋고 너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 가면 시집살이 당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어?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 황금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러게 왜 조심을 안 하고 덜컥 임신이야 너는? 우리 오빠가 뭐 어때서? 시부모님도 내가 잘 보이면 나 좋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딱 봐도 너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던데. 어쩔 거야. 임신했는데. 어차피 내가 오빠랑 살지 시부모님이랑 살아? 그리고 집도 해준다잖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집 해준다고 하겠어? 그 집 너한테 해주는 거니? 지네 아들한테 해주는 거지? 어쨌든 나도 같이 살잖아. 아휴,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은 상견례장 갔다 오더니 자기 딸이 찬밥 신세인 것 같다고 몹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딸인데 그 집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니 기분 나쁘실 만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후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우 시댁에서 혼수와 예단을 엄청 요구한 거죠. 집을 사주니까 당연히 혼수는 해오라면서 근데 집도 신축 아파트 34평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게 빵빵하게 해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정 가구도 백화점에서 고급 라인으로 싹 해오라고 하고 예단도 아예 목록을 주셨답니다. 시부모님 건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도 한복 정도는 해주라면서요. 돈으로 따져보니 엄청났죠. 신우도 자기 결혼식에 욕심이 많아서 결혼식장도 비싼 호텔에서 하고 싶어하고 스드메도 최고급으로만 다 알아와서 그것만 해도 비용이 장난 아닌데 혼수와 예단까지 하면 저희 시댁은 등골이 휘고 기둥이 뽑히겠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친척까지 챙기라고 하느냐 난리가 났고 신우는 책 안 잡히게 좀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또 난리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대출까지 져서 신우 결혼 비용을 대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렇게라도 보내고 싶으시면 그건 시부모님 마음이겠죠. 문제는 저희한테까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 시집 보내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좀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이나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딱 2,000만 원 도움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똑같이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남편과 제가 돈 모은 거 쓰고 모자란 건 대출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대출받은 건 지금도 열심히 갚고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 시집 보내야 되니까 1,000만 원이나 보태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빠로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전제품 같은 건 하나 사줄 마음도 있지만 1,000만 원이나 아예 대놓고 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형편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갚고 생활비 쓰느라 빠듯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 형편에 1,000만 원은 좀 무리예요.
따로 모아놓은 거 없어?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대출 갚고 그러는 거죠. 아니 둘이서 버는데 따로 모아둔 것도 없으면 네가 살림을 제대로 못 산 거지. 둘이 벌어서 뭐 얼마기에 따로 모은 게 없다는 거야? 경재씨가 월급 다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달에 180 생활비로 보내줘요. 나머지는 본인이 쓰던지 하고요. 저도 제 월급에서 그 정도 빼는데 합쳐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다 대출 갚는 데 쓰는데요. 네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그 정도 안 쓰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하니까 어머님도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거보다 더 쓰시면 썼지 적게는 안 쓰시거든요. 신우가 쓰는 돈도 무시 못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따로 돈은 좀 모아두고 하는 거다. 적금 이런 거 없어? 정말로? 적금 조금 모아둔 게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적금이고 저희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한 돈이죠. 지금이 필요한 때잖아. 아가씨 결혼하는 비용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말한 필요한 때는 뭐 병원비라던가 예상치 못하게 돈 나갈 때라던가 나중에 재현이 교육비라던가 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 신우가 결혼하는데 오빠네가 좀 보탤 수도 있는 거지. 적금 얼마나 모았는데? 얼마 안 돼요. 말해주기 싫으니? 싫다기보다 하고 저는 끝을 흐렸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싫죠. 허리띠 졸라매서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을 도대체 왜 신우 결혼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고 절대 저희 적금을 어머님에게 드릴 생각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더 갚으면 갚았지 신우한테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신우 결혼자금으로 준 겁니다. 제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짓을 저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당연히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본인 돈도 아니고 제가 생활비 쓰고 대출 내고 남은 돈 알뜰살뜰 오랫동안 모은 건데 그걸 왜 홀라당 신우한테 줘버리나요? 저는 기막혀 하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그 돈은 다 제 돈이 아니라고 반은 자기 목 아니냐고 우기더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서로 각출한 생활비에서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건데 그게 반반 나눠지나요? 그리고 설령 남편 말이 맞다 쳐도 그럼 저랑 상의를 해야지 왜 마음대로 져버리냐 그랬죠. 제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반은 지 몫이고 여동생 결혼하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다라고요. 제가 너무 분통 터져서 따졌는데 남편은 막 인상을 쓰더니 갑자기 리모컨을 바닥에 퍽 하고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욱하는 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물건을 던지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너무 짜증나게 하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랑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물건까지 던져. 아 진짜 같은 소리. 그래서 어쩌라고. 다시 받아와? 받아와. 네가 받아와. 자 폰 줄 테니까 전화해. 전화해서 다시 달라 그래.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폰 달라고 했고 전화도 걸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전화하라더니 막상 그렇게 되니 부랴부랴 전화 뺐더라고요. 내놔. 전화하라며. 와, 진짜 지독하다. 좀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없어? 하면서 지가 더 열을 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하고 결혼 생활 동안 싸운 적도 많고 다툰 적도 많은데 그때처럼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던지 그런 모습도 전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큰 소리 내고 물건까지 던지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남편과 냉전 상태였고 결혼에 대해 또 이혼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도 있었고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분한 마음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신우는 결혼을 치렀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도 갔다 왔죠. 그리고 신우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다고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인상을 잘 쓰시고 잘 웃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딸 자랑에 싱글벙글이셨죠. 신우도 자기 신혼집 너무 예쁘고 좋다며 좋아했고요. 하지만 신우의 웃음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신우의 시댁에서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더러 임신했다고 꾀부리지 말고 집안일도 배우고 음식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했대요. 신우는 시댁이 걸어서 10분일 정도로 몹시 가까운데 시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간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완전 죽을 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징징거리고 찾아와서 또 징징거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내 징징거렸고 저희 어머님도 분통 터뜨렸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느냐고요. 집 하나 해주고 별 유세를 다 떤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도 신우 시댁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뒷담을 같이 들어야 했어요.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신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임신한 며느리 그렇게 불러대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그 집 시어머니도 보통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론 애초에 신우도 그런 걸 다 알고 결혼한 거거든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자기 집은 전통과 가풍을 중시한다.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면 그런 거 다 배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사도 많은 편이고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도 많다. 그러니까 각오를 해라. 애초에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대신 그 비싼 집을 해준 거라고 했고요. 집 받았으니 닥치고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신우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집 간 걸로 아는데 날벼락이라도 맞은 양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하소연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하시고요. 신우가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우의 시집살이 소식에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도 몹시 언짢고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게 한 달 뒤에 있었던 명절이었어요. 저는 보통 명절 휴무 첫날에 가서 음식을 좀 준비하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시댁에 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 하루 자고 명절 마지막 날 오후에 친정을 가요. 저희 집과 시댁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굳이 잠까지 자고 올 이유가 없는데도 어머님이 꼭 자고 가야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속 해왔죠. 친정 가서는 따로 자고 오는 거 없고 밥만 먹고 좀 놀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당일만 잠깐 갔다 오고 여행 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도 어쨌든 명절을 다 시댁에서 보내는 셈이니 싫기도 했죠. 그런데 신우는 들어보니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명절 휴일 전날 저녁부터 가야 되고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시댁에서 지내다가 온대요. 명절 기간 내내 시댁에서 자고 생활하다 마지막 날 친정으로 오는 거죠. 신우도 알고 결혼한 건 맞지만 막상 겪어보니 너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마지막 날 신우가 시댁에 왔고 저는 이제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면서 오자마자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어머님은 그런 신우가 안쓰러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무슨 그런 시댁이 다 있냐 노여워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제 친정으로 가야 되는 시간이었고 간다고 하니 어머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신우 자는데 우리더러 그냥 갈 거냐고 하면서요. 신우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저도 친정에 가야 되는데 저를 붙잡으니 황당했죠. 저도 가야죠,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시는데요. 아니, 명절인데 신우랑 밥 한 끼 안 먹고 그냥 가는 게 말이 돼?
그건 아니지. 얘 경재야. 너 갈 거야? 좀 그런가? 당연히 그렇지. 저녁은 다 같이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렸다가 신우랑 저녁 먹고 가.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도 그러자. 그래도 명절인데 미연이랑 밥은 먹어야지. 그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신다니까. 전화 드려. 내일 간다고. 내일도 우리 회사는 하루 더 쉬니까 내일 가면 되겠네. 그러는 겁니다. 지네 가족만 중요한가요?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은 싸구리 무시하는데 진짜 정남이 떨어지고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따라오라고 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이럴 거야? 아가씨는 다음에 따로 또 봐도 되는 거고. 결혼하고 첫 명절이야. 당시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박서방도 와 있는데 우리가 가버리면 미연이 체면이 뭐가 돼? 뭔 체면. 우리 부모님 기다리는 건 아무 상관없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러니까 빨리 말씀드리라고. 이해하실 거 아니야. 하더라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하고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사는 게 맞나 현타가 또다시 오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적금 깨서 신우한테 줬을 때도 진짜 이 인간이랑 사는 게 맞나 싶었는데 또다시 속이 뒤집어졌죠. 마음 같아선 그냥 짐이랑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자 생각하며 속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신우는 실컷 잘 거 다 자고 7시 다 돼서 일어났고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우는 피곤하네, 잠도 제대로 못 잤네 궁시렁거렸고 어머님은 얼마나 피곤했겠냐고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심해부도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의 한탄을 듣던 남편이 결국 심해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저기 박서방. 예? 근데 명절 전부 시댁에서 그렇게 지내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미연이 입장에선 너무 불편하고 미연이도 거기서 내내 지내면 얼마나 힘들겠어. 부모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그러더라고요. 지 동생은 저렇게 끔찍하게 걱정하면서 지 마누라는 친정에도 안 보내주고 신경도 안 쓰고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남편의 말에 심해부는 표정이 엄청 굳더라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분명히 미연이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미연이도 알겠다고 했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심해부는 신우를 보고 정색하며 따지더라고요. 너 그리고 친정 와서 힘들다 불편하다 그런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매번 친정 와서 우리 부모님 욕해? 라면서 신우한테 따지는 겁니다. 정색하면서요. 앞에 시부모님, 남편 다 있는데 바로 따지더라고요. 그걸 보는 저는 심해부도 성격 보통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심해부가 굳은 얼굴로 그렇게 말하니 신우도 눈치를 보고는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화가 났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님도 다 있는 앞에서 미연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결혼 전에 충분히 얘기했던 거고 미연이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희 부모님이 뭐 대단히 잘못한 것 마냥 얘기하시고 미연이도 계속 힘드네 불편하네 하는데 저도 듣고 있기 거북해서요. 만약 부모님도 형님도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혼이라도 시키겠다 하시면 저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심해부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입이 떡 벌어지고 남편도 눈이 뒤집혔죠. 신우도 어쩔 줄 몰라 하고요. 뭐?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라니? 아니 무슨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나. 오빠 왜 그래? 저희 집 전통이고 늘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게 싫다면 미연이에게 강요할 생각 없다는 뜻이에요.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설 생각도 하는 게 맞죠. 야, 내 동생 임신했는데 거기다 대고 이혼? 야라뇨. 형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아니 이게 진짜? 오빠 미쳤어? 그만 좀 해! 하면서 신우는 발 동동 구르면서 말리더라고요.
심해부는 기분 상한 얼굴로 죄송한데 더 있기 힘들 것 같다며 신우더러 너는 친정 온 거니까 더 있다가 편할 때 오라고 하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심해부의 행동에 시부모님도 기가 막혀하고 남편은 저거 미친놈 아니냐고 방방 뛰었죠. 신우는 울고불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저희 남편한테 따지고 저희 남편은 네가 하도 힘들다 하니까 한 소리 한 거 아니냐며 근데 왜 나한테 난리냐고 너는 저런 미친놈이랑 같이 살고 싶으냐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큰 소리가 오가니 신우가 배 땡긴다고 남편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신우는 울고불고 시부모님도 표정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지켜보는 저도 심해부 성격 정말 장난 아니구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임신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도 하길래 서로 좋아 죽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이혼 소리 하는 걸 보면요. 하여튼 그날 일로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신우는 심해부에게 전화해서 쩔쩔매며 미안하다, 오빠가 괜한 소리를 한 거다, 앞으로 그런 소리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나무인 그 자체였던 신우가 저렇게 쩔쩔매는 걸 보니 기분 참 이상하더군요. 뭐 때문에 저렇게 저 자세로 쩔쩔매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은 가는 내내 심해부 욕을 했습니다. 듣는 저는 어이없음 그 자체였죠. 지네 여동생 명절 내내 있었다고 거품 물고 난리치는데 그럼 저는요? 저도 친정 부모님 기다리신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제 말은 싸그리 무시했잖아요. 지 여동생은 안타깝고 안쓰럽고 와이프인 저는 신경도 안 쓰나요? 저는 철저히 지 가족들만 챙기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정 떨어져서 남편이 옆에서 침 튀기고 얘기하는 동안에도 대꾸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밖만 봤습니다. 내가 이 인간이랑 계속 사는 게 맞나 그 생각만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던 도중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가 너무 안쓰럽고 결혼 잘못 시킨 것 같다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쁘기도 하고 저 붙잡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네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 딸 시집살이 당하는 건 거품 물고 방방 뛰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는데 더 어이없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너 반응이 왜 그렇니? 바쁘니? 네, 좀 일 한창 하다가 나온 거라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얘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너는 지져라 나는 안 듣는다 그거야? 하면서 저한테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좀 바쁜데 어머님이 전화하신 거고. 됐고 내가 우리 미연이 보면서 느낀 게 많다. 우리 미연이 호되게 시집살이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 나도 이제 시집살이 좀 시켜야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신우가 시집살이 당해서 힘든 걸 왜 갑자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나요? 제가 신우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튀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화가 나셔도 심해부한테 화가 나는 게 맞지. 아무 잘못도 없고 연관도 없는 며느리한테 화내시고 시집살이를 시켜야겠다고 하시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러세요?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니야. 미연이는 시집살이 당하는데 너는 당하면 안 돼? 아가씨 시집살이 당하는 걸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따지고 싶으면 심해부님한테나 아가씨 시부모님한테 얘기하셔야죠. 제가 아가씨 시집살이 시켰나요? 이것 봐라.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드는 것부터 내가 시집살이 안 시켰다는 반증이다. 나도 이제 시집살이 너한테 시킬랜다. 그러길래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진짜 만만한 게 난가 싶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알기론 아가씨가 명절 내내 시댁에서 지내기로 한 건 결혼 전에 합의했다던데요.
대신 집 해주기로 했고, 어머님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싶으시면 똑같이 집 해주세요. 그게 아니면 남은 대출금이라도 갚아주시던지요.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 시집살이 시킨다고 하세요. 뭐야? 그렇잖아요. 저도 어차피 시집살이 당할 거면 아가씨처럼 받을 거 다 받고 싶다 그 말입니다. 얘 말하는 것 봐라. 아주 웃기네. 돈 안 줬으면 시부모도 아니다 그거야. 어머님이야말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사위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시면서 애꿎은 저한테는 왜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으름장 놓으세요? 제가 무슨 동네북인가요? 세상에 내 팔자야. 며느리까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너무 바쁘고요. 먼저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얼마나 한동안 기분 나쁘던지요. 남편도 어머님에게 그 일을 전해 들었는지 저에게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엄마가 속상해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따위로 말을 하느냐고요. 남편이 난리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제가 이혼 소리 하니까 남편은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며 미연이 남편이 이혼 소리 하니까 너도 따라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따라하는 거 맞아. 심해부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기분 나쁜 티 팍팍 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 그거 보는 나도 현타 제대로 오고. 사위는 어렵고 며느리는 만만해. 내가 동네북이야? 아가씨가 시집살이 당해서 화가 나면 아가씨네 시댁에 따지던지 아니면 사위한테 따지던지 나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신다고? 참나. 아니 그러고 누가 들으면 여태까지는 참도 좋은 시어머니고 시댁이었는 줄 알겠어? 뭐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시집살이 시킨 거라도 있어? 시집살이가 뭐 같이 살고 구박해야 시집살이야? 결혼 생활 내내 너네 엄마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하고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는데 무시하고. 네 여동생도 마찬가지야. 싸가지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데도 너는 한마디도 안 했지? 근데 내가 지금 이혼 얘기하는 건 너네 엄마 때문도 너네 동생 때문도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너. 니네 가족들만 중요하고 이기적으로 구는 거 나도 이제는 못 참겠다. 이혼할 거야. 나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정말 많이 생각했거든. 나도 더는 못 참아. 남편은 내 말에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리 지르고 문까지 때려 부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이혼 소리 나오면 저렇게 나올 줄 알았기에 미리 녹음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냐 어디 더 해봐라. 나는 이거 증거 삼아서 너랑 끝낼 거다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 그냥 홧김에 충동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참고 삭히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하면서 눌러왔는데 그런 저도 이제 못 참겠다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이 생 난리치니까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놀라서 뛰쳐나오고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난리치는 남편이 무서워서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남편은 절대 이유는 없다고 소리 질렀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바로 걸었어요. 사유는 이기적인 시댁의 갑질과 남편의 폭력성이었죠. 남편이 물건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다 녹음되어 있는 음성 파일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집도 일단 나와서 아이와 지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남편도 난리치고 시부모님도 난리쳤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이혼하고 끝내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이어갔고 남편도 쉽게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죠. 그렇게 1년 정도가 걸린 후에야 겨우겨우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피마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이혼 확정이 되니 채증이 내려가듯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많은 다툼 끝에 결국 제가 받기로 했어요. 대신 양육비는 조금만 받기로 했고요. 그런 것까지 참 치사하더라고요. 재산 분할도 받고 원하던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자료도 조금은 받고 겨우 끝을 냈습니다. 그러던 도중 신우도 이혼한다는 말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어요.
신우는 툭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시댁 욕하고 징징거리고 했는데 저랑 한창 이혼 소송 진행 중일 때도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심해부한테 들켰다고 했습니다. 심해부는 신우 하는 짓이 너무 정 떨어진다고 이혼하자고 했대요. 솔직히 신우가 심하긴 했어도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하소연 좀 할 수 있는 건데 심해부는 이때다 싶어 바로 이혼하자고 했다더군요. 아이도 신우 보고 키우라고 했다고요. 애초에 별로 정이 없어한 결혼 같았습니다. 신우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심해부가 강경하게 이혼을 원했고 결국 다툼 끝에 협의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는 남편과 신우가 둘 다 나란히 이혼하고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번 돈 고스란히 신우랑 신우 애 키우는데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니 뭐 그런 게 아깝겠나요. 앞으로 계속 그러고 살라고 하죠 뭐. 불만 많은 사위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애먼 며느리만 잡으려던 전시모. 그토록 마음에 안 들던 사위고 며느리고 다 없어졌으니 이제 자식들 품에 끼고 잘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딸 당해서 화나는 걸 저한테 화풀이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화풀이 받을 생각도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엄마가 그러면 남편이라도 미안해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한술 더 떠서 난리를 쳤었죠. 야비하고 이기적인 남편 시댁으로 잘 돌려드렸으니 자식들 천년 만년 끼고 살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 잘 키우고 제 커리어 열심히 쌓아가면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